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를 소사하고 있는 경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고 대물림까지 한 5대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편법 수단을 써서 개발 이익을 얻은 뒤 이를 증여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사유화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5조 원을 넘었고 그중에 가장 많은 액수의 그룹이 삼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 동안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프라임 최진입니다. 오늘 시각도 주요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MBN 보도국 산업부의 권혜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화재 사고 이야기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아울렛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었습니다마는 지하에서 물류 작업을 하던 관계자들이 갑자기 번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화고가 발생했죠?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원인은 의류에 포함된 섬유질은 유독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연소 시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의류 또 관련 물품들이 지하 주차장에 많이 쌓여져 있었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하 주차장은 아울렛, 영화관, 그리고 호텔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 당시 불길, 연기, 유독가스가 훨씬 더 빨리 퍼졌을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 아울렛 관련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히 현재 컨벤션 시설 이용자들과 또 네. 아울렛 관계자들 110여 명은 이미 대피를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고가 있기 전부터 지하 물품이 쌓여져 있다는 민원이 지하 주차장에 물품이 쌓여져 있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지만 아울렛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이 옥내 소화전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또 잘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에는 소화전에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물이 안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점이 되고요. 현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7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을 실시를 했고 경찰, 국가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당국 등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옥내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다음 달 10월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요. 그동안에 자행됐던 건설사들의 신도시 이른바 벌떼 입찰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늬만 계열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을 받고 낙찰을 받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가 심각하다. 그래서 32명이 이 혐의자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세무정사를 한다고요? 네, 해당 건설사들은 네. 200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이 활발해진 시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를 하고 적게는 수천억 원대부터 많게는 조 단위까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곳은 호방건설, 네. 중흥건설, 대방건설, 우미건설 등입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등이 신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2019년 기준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반건설의 분양 수익은 2조 1,700억 원, 중흥건설의 분양 수익은 1조 9천억 원, 우미건설은 9,600억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분양 매출 기준 수익률은
무려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화면, 네. 자료 화면을 봐도 네. 상당히 좀 복잡하지만 뭔가 떳떳하지 않은 것 같은 좀 나쁜 구도 같은 그림들이 상당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앵커님이 보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네. 보통 벌떼 입찰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서 편법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계열사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 벌떼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벌떼 입찰로 따낸 택지가 부의 대물림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심지어 탈세 혐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한 건설사는 계열사를 총동원해 벌떼 입찰을 통해서 공공택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업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계열사 주식을 줍니다. 이후 계열사는 이 계열사 같은 경우는 두 차례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무려 네. 5년 안에 주가가 2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지금 탈세 혐의를 받고 있어서 예. 탈세 혐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건설사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를 자녀의 시행사에 저가로 양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네. 자녀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도급 계약까지 체결해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가 덜미가 잡혀서 지금 추징 대상이 된 상태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보면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한 뒤 자녀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이후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 과정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 넣어서 자녀가 통행세를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들의 평균 나이는 37살입니다. 아, 젊네요. 30대. 네, 그죠? 아, 젊네요. 근데 예. 총 재산은 1조 6,456억 원, 6억 원, 예. 1인 평균 500억 원이 넘습니다. 아, 네. 531억 원에 달하지만 신고한 증여 재산은 모두 합쳐도 1,978억 원입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벌떼 입찰 표현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느낌도. 어차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국세청은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국세청은 네. 이 자금 추적 조사 그리고 디지털 물리적 포렌식 조사를 하고 서로 금융 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예.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사기 등 부정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또 만약에 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임하게 된다면 무관용 법칙을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너 일가 문제인데요. 국내 대기업의 오너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5조 원을 넘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액수의 그룹이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은 보유중 계열사 주식을 총 30%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모두 5조 원이 훌쩍 넘는 그런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대출 규모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증가한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너 일가 구성원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은 1년 전보다 4,5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아, 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는 삼성, GS, 현대중공업, 한국타이어 등에서 주로 상속가, 이 지배재편에 따라서 3, 4세들이 신규 담보 대출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으로 무려 보유 지분 20.2%를 담보로 대출하고 또 1조 8,87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20.2%를. 특히 홍라이 전 리움 미술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18%인 2,101만 주를 담보로 8,5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가장 많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외 SK그룹은 4,065억 원, 현대중공업은 3,215억 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5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이름 그리고 오너들의 사진까지도 언론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네요. 참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주식 담보 대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인데요. 자, 최근에 가뜩이나 주가 흐름도 불안정한 터에 이렇게 되면 소액 주주자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소액 주주들만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너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유는 자금 승계, 그리고 경영 자금이나 승계 자금을 마련하거나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주주 일가는 재산권만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의결권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는 많이 불리하죠. 왜 불리하냐면 주가가 담보권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증권사 같은 경우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강제로 네. 또 매각을 시킵니다. 주식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의 추가 하락이 일어나고 또 소액 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즉 대주주도 대출을 갚지 못하면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고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비중이 높은 기업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상위 1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 그룹만이 이렇게 담보대출이 없는 그 그룹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공룡 기업의 오너들의 어떤 주식담보대출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의외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바로 대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었는데 좀 그게 무색해졌네요. 자, 이번에는 일부 국내 증권사가 국내 주식 한 주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른바 소수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처음 시작되는 서비스인데 상당히 좀 기대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현재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5개 국내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에 만약에 100만 원을 하는 주식을 나는 10,000원어치만 사겠다 하면 0.0주를 증권사가 주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한 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우량주도 쪼개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0.1주, 0.1주, 0.1주씩 이렇게 주식을 주문을 하고 나머지 부족금은 일주를 만들기 위해서 증권사가 대신 채워 넣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다만 주문 가는 종목 또 금액 이런 게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소수점 거래 상당히 특이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상당히 좀 지적도 내놓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살펴보면 해외 주식에 비해 국내 주식은 고가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0만 원이 넘는 종목은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 삼성 SDI, 또 영풍, 태광산업, LG생활건강, LG화학 등 7종목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단위로 거래한다는 점 또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증권사가 일정 시간 단위로 소수점 주식을 모아서 구매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구매를 한 시점 그리고 증권사가 모아서 또 다시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는 그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변동하는 이렇게 한국 증시 속에서 1분 1초가 변동하는 한국 증시 속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수점 거래 제도가 제대로 무난하게 정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집 주인이 임대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긴 보증사고 금액이 무려 2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전세 사기를 예방한, 그다음에 채권 회수 대책, 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보통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허구에 가입하라고 많이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구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허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2조 149억 원, 9,78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허구가 대신 돌려준 금액은 전체의 85.6%인 1조 700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허구가 대신
준 금액은 전체의 85.6%인 1조 7,249억 원입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서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 말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허그가 이 대신 돌려준 금액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일부러 떼먹은 돈으로 밝혀져 악성 임대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등 고의적 수법으로 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요. 허그는 이들의 임대 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강제로 이제 돈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들어 사는 사람들,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셋값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정말 억울한 사례가 많다, 점점 늘어난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농림축산수산부가 주요 식품 업체들에게 가격을 그만 올려라,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업계에서는 우리도 억울하다,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식품업계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입니까? 네, 지난 27일 예. 농축산부는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삼양식품, 롯데칠성 음료 이렇게 대표적인 식품업계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엄살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예. 말씀해 주시죠. 최근 전 세계 유가와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7에서 8%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양식품도 과자 가격을 15.3%까지 늘렸고요. 김치값도 10%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업체들의 이런 가격 인상이 지금 타 업체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또 민생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업체들은 대체로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은 2021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영업이익, 또 매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보면 전부 다 증가했네요. 네, 보통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농축산부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비단 CJ제일제당뿐만 아니고 올해 코스피 성장 식품업계 중에서 36개 기업 중 올해 상반기에만 30개의 많은 식품업계들이 다 저렇게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밀가루 가격 안전에 대해서 지원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값 그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정부가 예산 76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초대형 방제선 N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N담호가 장비 불량을 숨긴 채로 취항식까지 했습니다. 이런 불량 장비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작동 검사에서도 합격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실 검사 이게 사실입니까? 네, 현재 N담호에 오일펜스의 하자가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 네. 기름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제선입니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앞 바다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이때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계기로 이렇게 방제선을 만들어진 것인데요. 보통 500톤급 미만인 기존 방제선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5,000톤급에 건조가 됐고 풍량주의보 또 경보 시에도 출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아주 큰 배인데 저 관련된 장비들이 불량품이었다. 그리고 그게 또 부실 검사로 통해서 부사 통과했다. 야, 잘못하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오일펜스가 물에 뜨지 않는다는 걸 5월 시운전에 확인했지만 숨기고 취항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에 환경공단 측은 26일 각종 성능 시험에 합격한 뒤 운행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잘 펴지지 않아서 신품으로 교체하기로 했었다고 했지만 신제품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여수시가 우선 보유한 오일펜스로 대처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기름을 가두는 이 오일펜스는 부속 장비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부실 검사 안 됩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4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입니까? 네, 대만 시장 조사 기관 트랜스포스는 네. 4분기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보다 평균 15%에서 최대 20%까지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포스는 이어 낸드 플래시는 현재 공급 과응 상태고 또 고객사들이 재고 정리에 나서면서 이 구매 활동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에 따라 낸드 플래시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줄었습니다. 또한 그 스마트폰이나 PC 등 IT에 관련된 이제 기기들도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 또 낸드 플래시도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트랜스포스는 또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디램 역시 4분기 때 18%까지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의 업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이 나머지 중소기업들도 이런 작은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서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MBN이 지난주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한화 계열사 주가가 증시 부진과 맞물려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각 소식이 전해진 뒤에 오히려 10% 넘게 주가가 뛰었습니다만은 매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과연 인수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금속노조는 한화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절차는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관련된 노조에서는 이걸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시각도 많습니다. 28일 오늘 오전 10시 기준 하나 계열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각각 65,400원, 1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표를 보시면 어제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임팩트, 하나 에너지 자회사 3사 총 6곳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2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인수를 위해서 11월 말 본 계약을 체결하고 3월 말 기업 결합 심사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더 좋은 투자처가 없으면 하나가 최종 인수할 예정입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 만에 오너십이 생기는 대우조선해양은 새 주인을 맡게 되면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 3강 구도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을 해본 적이 없는 하나가 인수자로 부적절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08년 하나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에도 거세게 반발해서 끝까지 매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이 노조하고 협의도 없이 밀실 매각, 특혜 매각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현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에 그룹이 해체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죠. 현재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채권단의 지원, 그리고 공적 자금 7조 원을 받으면서 버텨왔는데 이로 인해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헐값 매각식으로 하나한테 혜택을 준 거 아니라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MBN 보도의 산업부 권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